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시선 집중을 틀어주시는 기사님을 한번 외쳤었는데 네. 널 사탕해님이 아침마다 시선 집중을 틀어주시는 5619번 버스 기사님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칭찬합니다. 네. 5619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드 3661님 오늘도 JB 시집과 함께 출발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지금의 혼란 해소는 네. MBC 시집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시집. 시 써야 되나? 시선 집중을 줄여서 시집. 근데 이게 또 계속 읽다 보니까 어감이 좀 괜찮아요. 가끔 JB가 시 같은 촌철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아, 그럴까요? 네, 시사의 서정을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지 좋네요.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뭐 계획에 누구나 다 세우는 거니까. 하지만 실천해야죠. 네. 지금 청취자분들하고 약속하신 거니까요. 네. 빈센트님 오랜만에 오셨다고 했는데요. JB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그런가요? 아, 그 반가운 소식인데 아, 자꾸 배가 나와서. 아. 네, 매일 보는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문님, 네. 시드니에서도 매일 듣고 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네. 감사합니다. 뭐 국제적인 방송인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계 곳곳에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 촌철님들 만나러 공개 방송 한번 떠야 되는데. 세계 일주 한번 할까요?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네, 이것도 계획입니다. 언젠가 실천이 되겠죠. 뭐 되겠죠. 뭐 계획이야 다 세우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징가님 어제는 미역 오이 냉국, 오늘은 콩나물 냉국, 시원한 국물을 많이 찾게 되는 계절입니다. 오이 냉국 좋죠. 네, 후루룩 마셔도 좋고 밥 말아 먹어도 좋고 다 좋은데. 만들 줄 아세요? 쉬워요 그거는. 오, 네, 오이 뭐 미역 오이 냉국은 그렇게 어려운 레시피는 아닙니다. 네. 내 입맛에만 맞으면 되니까. 네,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저는 명절 특집으로 JB의 요리 프로 하나 했으면 좋겠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거 말고 시즌 중에 고정으로 이제 막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의 유래를 한번 쭉 추적해보는 코너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임금님교의 캔디님이 먹보 JB라고 또 별명을 붙여주셨네요. 다 먹고 살지 뭐 하는 주신데. 더 배고프기 전에 뉴스로 잔뜩 배를 채워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JTBC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던 이모 씨가 다른 해병대 출신 인사들과 나눈 단톡방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 뒤 야권에서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집중 제기를 했는데요. 임성근 사단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돌려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모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요지의 주장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의 휴대폰의 이 씨 전화번호 저장돼 있지도 않다. 확인해보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공개된 그 임성근 사단장이 보낸 그 메시지 내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과 관련해 해명을 했는데 그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당시 A씨께서 해병대 선후배들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면서 먼저 멤버 구성이 어느 정도 되면 저한테 연락을 취해 세부 계획을 발전시키려고 했었는데 다들 일정이 달라서 결국은 더 추진하지 못했었다고 하며 그래서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을 정독을 해야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서 일했던 A씨. 이 A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이 없죠. 오히려 문맥으로 봐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면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병대 1사단에서 골프 치고 사단장과 저녁 먹는 일정을 꺼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까지 특정해서 지금 돌리지 않았습니까? 6월 2, 3, 4일인가요?
자,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후 과제가 뭔지는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임성근, A씨, 그리고 이모 씨. 이 세 사람 간의 연락 내용을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 씨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가 보관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전화는 물론 세 사람의 통화 기록을 뒤지면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통화 기록 조회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어쩌면 이미 그 통화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톡방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냥 이런 단톡방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문구가 그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미 누군가가 단톡방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 확보한 주체가 누굴까요? 엊그저께 나왔던 JTBC 단독 보도에 보면은 이제 공수처도 이런 내용들을 이미 확인을 해서 뭐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장이 있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 단톡방 참여자 가운데 누군가가 그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제보를 했을까요? 아, 뭔가 문제의식을 끼고 제보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문제의식을 갖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청문회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박 의원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까지 찾아간 걸까요? 조금 전에 지금 더마카가 전해주신 JTBC 보도 내용 보면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까지 갔다 이게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단톡방 참여자의 그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확보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장된 걸 그대로 봤던 것이든지 간에 아무튼 단톡방 참여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실 아주 문구까지 확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단톡방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전혀 오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가 그중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만약에 확보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수사가 이미 거기까지 지금 진척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석상. 이 추정이 맞다면 임성근 사단장이 말한 통화 기록 정도는 이미 다 뒤져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자 간의 통화 기록, 연락 기록 이게 이미 공수처 손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 근거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입법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질문했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잖아요. 네. 박균택 의원은 정보를 전해준 분이 계셔서 나는 그 질문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 A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는 그 A 씨에 대해서는 2008년 청와대 근무 당시 알게 됐고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싶은 분이라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 이렇게 밝히긴 했고요. 이모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MBC 보도를 보면 기자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모 씨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네. 이모 씨는 기자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골프방에 해놓은 걸 저한테 뭘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자가 임성근 사단장 모르세요? 라고 하니까 모릅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안다고 주변에 얘기를 한 게 맞냐, 언제 어떻게 알게 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문구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됐다는 것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단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단톡방 참여자 가운데 그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확보가 되어 있거나 이 둘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추가적인 보도가 나올까 이게 또 궁금하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이 관련 내용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면 또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레드헤어님이 접대 골프라는 용어가 나온 게 혹시 저런 모임 때문인가요? 라고 물음표 올려주셨고요. 사마나사구님 왜 JB를 추리 전문가로 만드는가? 정치권은 반성하라.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요. 네. 또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어제 새로운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작년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례 전화를 했다. 이전에 통화를 했다고 나왔던 기록과는 이건 별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시 사건의 진실은 휴대전화에 있는 건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자, 용산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서의 통화 기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부족한 겁니까? 네?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계속 줄줄이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황을 더 농도를 강화시켜 주는 거 맞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통화 기록만 갖고도 의혹의 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정황 근거는 충분하다. 문제는 그 정황을 물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수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얘기가 없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일주기는 다가오고 있다. 이걸 또 상기시켜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후보의 회동 요청을 2차례 거절했다고 합니다. 25일에 오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27일에 오겠다는 것도 거절했다고 밝혔다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또다시 한동훈 후보를 맹폭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지금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 만남을 2차례 거절했고 한동훈 후보는 뭐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개인적인 근데 친소 관계는 두 사람이 알아서 푸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궁금한 건 따로 있는데요. 자, TK 지역에서 당대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째, 한동훈 후보의 과제는 원조 보수, 찐 보수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미터가 뭐겠습니까? 바로 TK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그 TK 지역의 광역단체장 중 한 명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TK 민심을 대변한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개인적인 것인지 이것도 검증 항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점은 대표 경선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은 치명상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왜? 개인적 친소관계, 그다음에 대표 경선 판세 이걸 넘어서 두 사람은 잠재적 대권 경쟁자입니다. 대권 경쟁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수의 본선인 TK 지역에서 더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당연히 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의 TK 지역에서 득표율을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상을 입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권을 누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회동이 불발됐을 뿐 아니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회동도 추진했지만 일단은 조금 안 됐다고 하네요. 뭐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 유령님이 홍준표 시장은 먼저 대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선 경쟁 상대 누르기 들어간 건가요? 라고 관전평 보내주셨고요. 네. 모래내 낑깡님, 그럼 홍 시장님이 당대표로 나오셨으면 어떻을까요? 데이지님, 판단은 당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한편 어제 유상범 의원이 바로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네. 결선 투표로 가면 나경원 원희룡 연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도 원희룡 후보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그리고 방향과 생각, 정치 경험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연대할까요? 지금 뭐 원희룡 후보는 뭐 저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키는 누가 쥐고 있다는 겁니까? 나경원 후보가 쥐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경원 후보가 그 키를 쥐고 있는데 이게 성사가 되기 위해서 황금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황금 분할?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 원희룡 후보하고 연대를 하는데 그래도 한동훈 후보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면 원희룡 후보하고 연대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겠죠. 그래 버리면 결국 자신은 비주류밖에 더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금 분할이 이루어져야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으로서 열쇠를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1차적인 것은 원희룡 후보가 어느 정도로까지 본인의 자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이게 1차 원희룡 후보에게는 1차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나경원 후보의 첫 반응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연대냐. 일단은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네. 반응 전해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새로 맺었죠. 유사시에 상호 지원, 군사 지원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장호진 안보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 어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 무기 공급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한국 발표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한국이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고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한국이 미국에 대한 미친 듯한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두고 새롭게 부상하는 한반도 정세를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좀 발언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세죠. 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국인데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증대되는 관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해 왔다면서 어떤 형태의 두 나라 간 협력이든 그것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활동과 관련되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과거 우크라이나 영토 여기에서의 재건 작업을 위해서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매슈 밀러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한 건데 지금 잘 봅시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지금 뭔가 얽혀가지고 지금 역학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매개로 해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한미, 북러 이렇게 지금 대립구도가 갈수록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반도의 미래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자, 만약에 그래서 북한군이 이 자포리자나 이런 데로 가서 정말로 재건 작업에 투입이 된다. 그럼 뭔가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른바 상호 지원이 이제 행동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하면 러시아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러면 대한 제재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재하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립구도는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안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보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얽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큰 방향에서 뭔가 좀 한호 고르면서 지금 말 그대로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직자적으로 대응할 이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